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이지우라고 하고, 이 책은 일본 소설인데 막차의 신이라는 소설인데, 제가 올 초에 서점에 가서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이 책은 거의 매일 타는 전철에 보이는 이제 무채색으로 보이는 타인들도 각자의 사람들의 인생과 이제 그런 색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내는 책이어서 모두 치열하게 사는, 전철 속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사람들이 각자의 일생을 모두 치열하게 사는 걸 표현한 에피소드 형식의 책이에요. 틈틈이 읽기 좋고 받으시는 분도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장지원입니다. 이번에 움직이는 책가방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 공유드릴 책은 이렇게 서울 어느 날 소설이 되다라는 9명의 여성 작가분들의 소설집인데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처음 이제 책을 구매해서 읽었을 때 요걸 읽으면서 참고로 저는 지방 사람이고 지방 사람으로서 서울이 과연 어떤 곳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각 소설가들이 쓰신 서울의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서울을 대하는 각각 다양한 정서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또 올라가서 살게 될 서울은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도 상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또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그 서울살이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1편과 2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감명을 많이 받았고 제 인생에 더 접목을 많이 시키고 있는 책은 미움받을 용기 1편입니다. 이 책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 같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많이 풀어낸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이제 전부 다 이해가 되진 않았고, 굉장히 철학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도 많았고, 처음 읽었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다 읽고 그 내용들을 교훈으로 삼고 제가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마침 제 인생에서도 여기에서 다루는 예제 같은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에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이제 스트레스 프리하게 살아가고 조금 더 이제 자유롭고 물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란 정의가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실 분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을 읽고 다들 다른 교훈들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읽고 그 내용들을 되새기시면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책의 내용을 접목시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들 때 잘 기억해서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생기실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이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이제 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꼭 읽기를 추천드리고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선동에 살고 있는 모글리 김인규라고 합니다.
제가 공유드릴 책은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인데요. 책 내용은 루게릭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노 교수와 그의 제자가 삶과 죽음에 대해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공유하게 된 이유는요, 저는 이 책을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좀 20대 초반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공유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런 뭐 죽음이라던가 뭐 세상이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들이 조금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공유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공유합니다. 이 책은 메리 벤투라와 9번째 왕국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이 책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결정하지도 않은 어떤 삶의 경로나 여행을 떠밀려서 가게 된 사람이 그곳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짧은 분량이라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렸고요. 이 책을 저는 이미 읽었는데 굉장히 좋았고, 저 말고도 읽으시는 다른 분이 만약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떠밀려 있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언제든지 메리 벤투라처럼 기상정차 줄을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이 책으로부터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너무 예쁜 것 같은데 가까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아, 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예쁜 어. 디자인이에요. 그렇군요. 이 책을 나눠주는데 아깝진 않나요? 일단 얇은 책이라 조금 덜 아까웠고요. 좁은 책은 많이들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가 관수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이라는 책이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여행 에세이예요. 아일레이 섬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맛보는 위스키들에 대한 소개와 그곳을 여행한 에세이인데, 요즘 시대에 여행도 너무 가고 싶고 또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위스키들을 아주 재밌게 설명해주기도 하고 소개하고도 있어서 제가 좀 즐겁게 보고 있고, 그래서 추천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연예인이 쓴 에세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읽었었는데, 생각보다 소소하지만 작은 깨달음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좋았는데요. 저도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뭔가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거나 그것을 고민할 시간이 많이 적었었는데, 이 책 속에서는 걷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건강까지 챙겨가는 그런 긴 사색의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내 삶에서도 좀 더 쉬어가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내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책입니다. 근데 막상 걷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공유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뭔가 일상에서 뭔가 잠깐의 쉼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것들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에세이 책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전은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움직이는 책가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을 읽은 지는 꽤 됐는데요. 일단은 이 책을 읽었을 때 너무 읽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이 좀 먹먹했었고, 그리고 좀 많이 분노도 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책입니다. 일단은 이 책 너무 좋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나누고 싶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의 이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공화성이고요. 월장서 친구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연극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해 달라고 그리고 기증을 해달라고 해서 집에서 막 뒤져봤는데 제가 추천한 책은 오쿠다 히데오의 공중근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왜 추천했냐면요. 뭔가 창작자로서 되게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었을 때 이 책을 그냥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내가 되게 어려운 일을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이 되게 정신병원 의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담은 이야기인데 상당히 되게 위트 있고 되게 풍자적이고 저한테도 되게 자극을 줬던 그런 책이어서 뭔가 좀 힘든 시기가 있으시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좀 묻고 싶다 그러면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웠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인데 신경과 전문의예요. 여러분들은 의사들한테 자기 상태에 대해서 상담받으러 가면 한 번씩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파 본 것도 아닌데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걸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책의 저자도 환자가 되고서야 자기의 환자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보면은 우연한 사고로 자기의 신경이 잠깐 동안 마비가 되면서 겪었던 이제 체험 수기 같은 걸 재밌게 다룬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의 심정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의사로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환자 상태의 모습 그런 것들을 재밌게 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의사가 보는 자신의 전문 과목, 진단 과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책을 공유하실 거고 그 책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이 책은 사실 저하고 이 성북구에 와서 인연이 깊은 책인데 제가 성북정보도서관에서 2015년도에 이상한 나라 이 앨리스를 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 안에서 장소 특정형 공연을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 배우들이 하나의 앨리스가 되어서 도서관 안을 탐험하는 공연이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면서 그리고 제가 그때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읽으니까 자신한테 어떤 또 다른 공상과 상상력을 다시 가져다주는 책이 되고 저한테 어떤 위로가 되었던 책인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사회에 찌들어 살았던 저에게 약간 산소 같은 책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여기에 좀 제가 공연 때문에 좀 낙서가 조금 돼 있긴 해요. 연필로 했으니까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뭐 그렇게 크게 낙서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신 분도 저처럼 어떤 공상과 상상의 세계로 자기 자신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책,
우리의 마음을 좀 정화시켜주는 책이어서 이 책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고른 사람에게 한마디. 이 책이 뒤에 영어로도 돼 있거든요. 영어 공부하기에도 정말 좋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실에서의 힘듦은 나의 긍정적인 상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처럼. 또 하나의 산소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책은 이사카 코타로의 골든 슬럼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재미가 있거든요.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오락소설이라 그런지 일본에서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18년도에는 한국에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강동원과 한효주가 출연하거든요. 이것까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은요, 나의 근육 사용 설명서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자기 몸을 알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평소에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살고 계시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정작 내 몸이 어떤 원리로 아프게 되는 거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책 같은 걸 찾아보면서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요즘 물론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발달하긴 했는데 사실 단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런 책 같은 거 먼저 보시고 나서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정판이 나왔으니까 그걸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CGV 가득한 카페 서정다방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가옥이라고 하고요. 제가 소개할 책은 기영도 시인의 시집 입속의 검은 잎이에요. 요새 막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저희 카페 손님들이 시집을 추천해달라고 많이 하시면은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시집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시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좀 난해하다고 손님들이 많이 그러시는데요. 기영도의 시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기영도의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 읽다 보면은 이 기영도의 시에 있는 화자의 심정에 나도 모르게 막 공감하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저희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시도 되게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읽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곡초에 다니는 6학년
제가 다 읽은 책들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좋을 것 같기에 이 책을 기증하려고 합니다. 태권도 책이랑 박치기와 이 책이랑 이 눈과 없는 나라의 대단한 친구들이랑 돈 벌기 너무 힘들어 처음 자전거를 훔친 날 이런 책을 기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이 책을 보고 더 나은 꿈과 희망을 갖게 하려고 이 책을 기증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책을 왜 이모 주고 싶어? 이 책? 꽃을 많이 말고 그래서 이거 주고 싶다. 꽃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책 이름이 뭐라고? 이쁘면 도와주라. 그거는 왜 주고 싶어 이모한테? 이쁘면 엄청 많이 봐. 이쁘면 엄청 많이 받아야 이거. 이거 받을 때.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구독자가 왔을 때 친구들이 이모를 도와준 후에 이 책을 가져가는 거야. 아, 구조대가 왔을 때 이모 도와주기 위해서? 새벽아, 이 책을 왜 이모한테 주고 싶어? 이 책을? 응? 내가 책 많이 읽어줘서 이 책을 읽고 싶다. 오. 이모한테 할 말 없어? 이건 하나 있어. 뭐? 책 많이 사줬다고. 책 많이 사달라고? 응. 우리 노을이 책 읽어줄까? 그래. 노을아. 노아가 이거 들고 있어. 왜? 잊지 마. 저는 성북에서 동네 작가 활동하고 있는 진이야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개미라는 책인데요. 아마 꽤 유명한 책이라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처음 이걸 봤을 때 뭐랄까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사람이라는 게 이런 정도까지도 고민해보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약간 일상생활에서 너무 쳇바퀴 같이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살짝 물감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개미를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이걸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추천할 책은 휘천득의 인연이라는 책입니다. 옛날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처음 추천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2번인가 3번 읽었는데 안에 이렇게 저의 감상도 있고 이 책을 돌려 읽은 다른 사람들의 감상들도 있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잔잔한 감성의 책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푸르륵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니 많이들 열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사 모으는 걸 좋아하는 일봄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유한 책은 철학적 시읽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에요. 강신주라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떤 저자가 쓴 건데요. 시인이 시 한 편이랑 그리고 어떤 특정 철학 사유들이랑 같이 묶어갖고 시를 읽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사실 목차 말고는 그렇게 크게 볼 게 없어요.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긴 했는데 강신주라는 사람이 워낙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갖고 저는 이제 좀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책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차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시면서 나쁜 놈도
제법 그럴듯한 말은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꼭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꼭 함께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민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유할 책은 의화 작가의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그 중국 9년대사를 배경으로 했고 부잣집 농팽이 주인공이 끝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너는 왜 사니? 너의 꿈은 뭐니? 인생의 목표는 뭐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할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사람은 산다는 것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큰 울림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살까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6살 여자아이의 아빠인 박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살인자 오난감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총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 좀 뭔가 일탈, 쾌감? 이 살인자 오난감은 살인을 하더라도 절대 잡히지 않아요. 그 증거가 이상하게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알겠지만 그 범인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 사건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그것들을 막 풀어가는 과정들이 꽤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이 책을 보면서 좀 쾌감과 즐거움을 얻으시라고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희정이고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책은 아몬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이지만 저는 처음으로 이 책을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연극 공연을 통해서 이 책을 알게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청년단의 민새로운 연출의 아몬드라는 공연을 보고 사실 좀 더 그 연극을 그 감정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 이후에 이 책을 접하게 됐고요. 제가 공연 속에서 만났던 그 주인공의 그 윤재라는 인물이 책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다 궁금했고, 사실 스포일 수는 있지만 그 윤재라는 친구가 감정이 없다가 찾아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어느 순간 감정이 없게 누군가를 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이런 게 오버랩 되면서 좀 느껴지는 감정들이 신선했다면 신선했다고 저는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속에 있는 주인공의 윤재를 만나면서 그를 통해 자신의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인호 작가님의 상부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빌려주신 책이고 너무 재밌어서 최근에 다시 빌려온 책입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책인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책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서점다방입니다.